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오늘 차장이신 박명수 의원님과 함께 수도권의 경기도의 규제 개선, 그리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도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곧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수도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시 다가와 보면은 남한강 수계 자연 보전 권역인데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수정법입니다. 우선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조영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광주고 고향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팔당 상수원이 고향이기도 한데요. 광주에 경안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시작돼서 이제 팔당까지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경안천은 물놀이도 하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로 이제 수렵이라고 하죠. 여름에 드시기도 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물이 용인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광주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많은 언론에서도 이 너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오염되었고, 당시에 경안천으로 들어가는 1.6%의 물 때문에 그 상수원을 옮겨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또 20년이 지난 오늘 그 팔당호에 들어가는 경안천의 물은 그 1등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경안천은 어떻게 깨끗해졌을까입니다. 광주는 그 40년 전에 비해서 10만에서 40만 도시가 증가했습니다. 산업도 증가를 했죠.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증가했으면은 당연히 물이 지저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깨끗해진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의 규제로서 물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관리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오늘의 남한강 수계도 우리가 이 주변을 입지를 규제함으로써 교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40년 전 처음 물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는 대한민국은 돈도 없고 또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개발하지 말자라는 것이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만한 예산도 있고 그만한 기술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산과 기술로서 그 물을 관리해야 되고 그 지역은 합리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정법입니다.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하는 이 수정법은, 수도권 정비법은 저는 정말 수정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치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는 거를 관리하겠다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북권역만 봐도 이 사람도 모이고 기업도 모이고, 다시 말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으니까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 난개발은 결과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한번 망가진 지역은 다시금 제대로 개발하기에는 더 큰 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 저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새로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 수정법, 그런 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새롭게 재설계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다른 변화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4차 산업,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첨단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용인에서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진다 등등 경기도에 지금 다양한 산업들과 또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4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규제 지도 안에서는 우리가 도화지 안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흑색으로 표시한 빈 곳들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또 강력한 추진을 했을 때야만 앞으로 도래하는 이 4차 혁명의 시기에 경기도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변화와 또 혁신 그 과정에서 이 수도권의 규제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님은 행정에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도시계획에서도 큰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이 변화, 수도권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수정법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하면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했던 개발축을 넘어서서 동부와 서부에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위한 기반, 저희가 올해 초에 발표한 거로는 경기도 동부 서부의 SOC 대개발 구상인데요. 기존의 동부와 서부에 부족했던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SOC 시설이 동부와 서부에 제대로 만들어져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조례 개선 또 건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기초 자료, 그 다음에 기초 조사를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20년 전에는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해제해 주세요 라는 주장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고 경기도만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수도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성시가 또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은 사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명의 도민에서부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공공, 경기도, 또 정부의 각 기관들까지 함께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가 그 중간에서,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했을 때야만 전 비로소 이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우리 다음 후대한테 우리가 40년 내에 만들어졌던 규제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기도,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수도권이 그냥 한반도 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외국의 북경, 동경, 뉴욕과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창희 토지자님께서는 국토 균형 발전에 의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규제로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초래했고 중축 규제로 인한 난개발과 기업 경쟁력이 저해됐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로 첫째, 경기 동서북부 SOC 대개발 구상의 실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둘째, 31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민간의 참여로 창의적 구상과 투자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